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장의 아이고. 네, 다시 갈게요. 늦는다는 꼭 그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숙 특보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오신 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또 게스트분을 모셔서 네네. 같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늘봄 초등학교에 우리 학부모 회장님을 모셨는데 잠시 후에 같이 인사 나누면서 네,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네. 브리핑 자, 드릴까요? 오늘은 네.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늘봄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민우 시장께서 또 이제 추석이 돌아오니까 또 민생들을 돌보느라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석맞이 세종 전통시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요즘 뭐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으로 무척 어렵잖아요. 그냥 예, 상인들을 격려를 하셨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세종의 전통시장을 찾으셨습니다. 네. 이날 세종 전통시장에서 그 농수산물이나 어떤 과일 등들을 구입하면서 시장을 찾았는데요.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네. 각 점포를 이렇게 가가호호 돌면서 명절에 대한 물가 동향을 파악을 했고요. 네. 경기 침체와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시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또 설명도 더불어서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날 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오는 10월 3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불법 네. 주정차 단속을 종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상인 여러분들이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서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넉넉한 인심과 푸근한 정을 느꼈다라고 최민호 시장은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우선 목표로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서 현장 상황들을 경청하고 난 다음에 네. 바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일도 사실은 많아요. 여러 가지 민원들. 그렇겠죠. 근데 주차장 예. 관련된 부분은 뭐 바로 가능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쨌든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따라서 또 김학윤 우리 행정부 시장은 어떤 네. 거를 또 돌아보셨냐면 은하수 공원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또 추석 때 또 성묘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전관리 상황을 또 점검도 하고 세종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명절 기간 장사시설 특별 운영 대책을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은하수 공원 내에서 시설과 공설 묘지를 각 시설을 둘러보면서 그 시설물과 주변 환경 관리를 실태를 점검을 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바로 네. 이어서 말씀드렸던 네네. 늘봄초등학교 학부모회 우리 최혜미 회장님을 앞으로 모셨는데 말씀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봄 학부모회장 최희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몇 학년 학생을 두고 있는 건가요? 저는 2학년과 4학년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야. 아침에 엄청 바쁘시겠는데 이렇게 오셨네요. 네, 그러게 어리 말이에요. 보입니다. 네. 몹시 떨리답니다. 네. 이번에 늘봄 초등학교에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기탁을 했어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이게 학교에서 먼저 네. 이제 도움이 필요한 환우 학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회 임원진분들하고 각반 대표님들하고 좀 긴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회의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회의 결과로 네.
이제 이 아이들을 우선 우리 임원진하고 각 반 대표님들의 작은 정성이 담긴 손길로 먼저 한번 도와줘 보자. 예. 이렇게 의논이 돼서 이제 거기에 또 저희 안에 함께 속해 있는 녹색 학부모회 예. 예. 이제 대표님들까지 함께해서 네. 손길을 모으게 된 부분이고요. 예. 이제 네. 급하게 좀 필요하셨다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 이외에도 이제 생활용품이나 가정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뭐 기프트콘으로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좀 간식을 네. 또 제공해주자라는 그런 마음과 개인 후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마음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이 모인 마음이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래 좀 더 투명하게 네.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세종시 사회복지협회에 지정 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한 거죠. 그리고 뭐 그쵸.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또 돈의 용처를 썼는데 네. 누가 관리하지 않고 그 공동 모금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도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야말로 엄마의 마음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뭔가를 하나를 기탁을 하고 물품을 사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그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뭐 이거를 그냥 도와주자, 모금으로 끝내자 이런 예. 마음들이 모였던 게 아니라 예. 정말 하나하나 그 많은 대표님들의 의견들이 네네. 내 아이라면이라는 마음으로서 아. 좀 많이 실천에 옮겼던 예. 것 같아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 교권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네. 학부모님들이 네거티브하게 보이는 것도 되게 많은데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따뜻한 따스해요. 마음들을 느낄 수 예. 있어요. 학부모회가요. 너무 아름답고 예,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드네요. 늘봄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예. 저희 늘봄초 학부모회는 구성이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네. 학부모회 임원진과 네. 각 반을 대표해 주시는 반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도서관 봉사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통봉사를 이끌어 주시는 녹색 학부모회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런 뭐 학교 내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네. 되면 도움을 했던 적이 있나요? 이번이 처음 어떻게 하게 됐나요? 기존 저희 학교나 이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든 가정들이 사실 현 시대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각 가정마다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우선 저희 학교 자체에서 교내 복지사님하고 이제 선생님과 교장 교감생님께서 먼저 학교 교내에 있는 제도로서 네.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외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던 가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 학부모회로 좀 저희 학부모회가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뭐 학생들 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데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쵸. 그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 모금이나 네. 후원을 시작할 때도 아이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하고 후원을 시작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정말 정보를 많이 모르지만 아, 우리 학교 한우 학생이고 많이 급하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을 필요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네. 그 아이들보다 더 이제 학부모님들의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러면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대상자가 누군지 그 학부모에서는 전혀 모르시고 이렇게 한 거네요. 거의. 그렇죠. 저 임원진까지만 네.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표님들하고 두루두루 네, 이제 전체 학부모님을 그렇죠. 이렇게 대상으로 소문이 저희가 계속 후원을 나고. 한 게 아니고요. 예. 우선은 1차적으로 임원진 분들하고 대표님들까지만 이번에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이제 추후에
또 이렇게 크게 또 예.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상황들이.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체 학부모님들께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좀 이 안에서 1차적으로 함께 그러면은 하자라는 거. 교장 선생님이 요청한 사항들을 잘 듣고 거기에 네. 따라서 뭐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신뢰를 갖고서 이제 학부모에서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네요. 네, 이제 이러한 학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다들 엄마의 마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작게 시작을 네. 한 부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우리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되게 조심스러우세요. 네, 그게 그 제일 우선인 게 이제 그 수혜를 받는 학생이 네, 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도움을 준 게 더 맞습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되더라고요. 네, 네. 아이들 간에는 다양한 이렇게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측하지 못하는. 네. 아,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많이 예, 그런 것 같으네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명절 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네. 수 있는 거는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늘검초등학교 궁금해요. 어떤 학교인가요? 한 서너 시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랑이 많구나. 동네가 어디죠? 주소가? 저희 도담동에 네, 도담동에. 예. 있습니다. 예. 어때요? 좀 늘 봄인 거죠? 그쵸. 너무 많은데 예. 간단하게 예. 제가 저희 예. 학교를 좀 소개를 하면 우선 슬기롭고 바르고 늘봄처럼이라는 게 교훈이 바탕이 되어 있고요. 이쁘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참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이 3주체가 네. 건강한 어울림이 되게 올바르게 이루어져 있는 학교예요. 이게 네. 최고 사실 장점이잖아요. 네. 네, 그 안에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 네.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이 3주체가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예. 평안한 이제 교육 환경이라고 자랑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지리적으로는 늘본산과 방축전에 가까이에 있어서 사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되게 좋은 학교고 환경이 좋군요. 네, 환경이 좋고 사계절을 다 볼 수 있고 또 사계절 같은 경우는 사실 한철만 봄이잖아요. 네. 근데 늘 저희 봄이야. 학교는 3주체의 마음이 늘 네. 따뜻하게 늘 봄입니다. 아니 그리고 늘봄초등학교 급식이 맛있다고 하던데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초대해 보세요. 먹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이게 다른가요? 조금씩 조금씩? 아무래도 이제 영양사나 조리사에 따라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학부모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죠. 이게 네. 음식이 어떻게 먹는지 네, 네. 아이들하고. 그래서 저도 급식 배식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 아이 그 할 때 네. 보면은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네, 네. 예. 그런 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기회 되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믿겠습니다. 활동들을 또 하고 있나요? 학부모에서는? 학부모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부분은 사실 요밀조밀 많아요. 그렇겠죠. 네, 많지만 이제 좀 이렇게 저희만의 네. 선생님 교직원분들이 이제 네.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워하시지 않게 그 선을 좀 잘 지켜서 활동을 해주는 학부모 네. 회죠. 회장님 말씀에서 네. 벌써 이렇게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감이라 그럴까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다 네.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있으면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네. 상대방의 존중 이걸로부터 시작되면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부모에 네. 계신 임원분들하고 대표님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실 때에 개인의 의를 위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정말 진짜 마음이 느껴지는 네. 봉사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너무 네. 감사하다. 우리 또 네. 최 회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니까 또 잘 따르시나 보다. 그렇죠? 잘 도와주십니다. 원래 그랬던 거예요. 우리 최 회장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따뜻해진 거예요. 선배 학부모회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네, 네. 좋네요. 학교가 그러면 지금
10년이 됐나요? 네, 네. 거의 뭐. 예, 아유, 그렇군요. 그 학부모님들 뵙고 싶습니다. 아, 아는 그게 또 이게 하나의 어떤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 해도 네.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네, 이어지면은 네,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애 초등학교 때 보면은 네, 학교의 분위기가 교장 선생님이나 음. 그 학년에 들어오시는 그 어머니들 그런 음. 것에 따라서 이렇게 확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예, 아이들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도 거기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하게 아우, 되면은 너무 네. 멋지죠. 예. 예. 정말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따스합니다, 진짜. 예. 예, 참 좋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다른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네. 우리 추석 명절 인사. 맞이해서 우리 어. 그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 맞아요. 저희 늘봄초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교직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또 힘드신 상황이기도 하고 네. 또 그에 반해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음이 많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네, 아이들도 예, 챙겨야 그렇죠. 하고 네. 선생님의 그 존중감도 갖고 가야 하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진짜 삼주체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 네.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저희 학교처럼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그렇죠. 이제 학생은 학부모와 교사를 존중하고 네.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이제 존중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좀 갖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저희 아이들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반해 이제 저희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학교에 계신 학부모의 이제 그렇겠죠. 분들께서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함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면 사실 명절이든 쉬는 날이든 항상 그 따뜻함이 계속 그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아유, 우리 최혜미 위원님의 목소리부터 아주 온화하신데 정말 말씀이 우리들이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또, 예.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준비해 온 거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예, 오늘 명절 앞두고 아주 따뜻한 이야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교육계가 따뜻하면 네, 다음 세대도 따뜻하고 이 다음 세대를 돌보는 부모 세대도 따뜻한 거니까 예. 따뜻한 명절 모두 함께 네, 맞아요. 그렇죠? 이 온도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청곡 어떤 걸로 할까요? 가을 아침 으로 아유, 늘봄 딱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추석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예, 이어서 이세종경제 권호주 본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용 어떤 거 이번 가져오셨나요? 주는 그 세종시 의회에서 네. 조례안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네, 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예. 조례안 많이 만들면은 좋은 거 아닌가? 일 열심히 했다는 일 거 열심히 아니에요?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조례안을 좀 우죽순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 21일 네, 이순열 시의장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예, 세종시 의회 새로운 의정 모습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네, 상병윤 전임 의장이 사법 리스크로 중도 사퇴한 뒤 전박이 자녀 임기 동안 의장을 이제 맡아왔어요. 근데 예, 이순년 의장이 취임 100일 관련 이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네. 향후 의정 활동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이날 이순열 의장한테 몇 가지 질문들이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출입 기자들이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또 약구준 질문 기자들의 질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독 네.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네. 이제 조례안에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지금부터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이제 어떤 기자가 이제 올해는 유례 없이 이제 92개 달하는 조례안이 많이 발의됐다. 예, 예. 일부서는 타 시도에서 네, 조례를 베껴 쓴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했죠.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이순열 의장님은 이제 뭐 집행부나 언론들도 유념을 해야 한다며 뭐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네. 알고 있다는 뜻한 그런 뉘앙스로다가 지금 말을 했어요. 뉘앙스로. 예, 예, 네. 뉘앙스로.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질문하기 전에 다른 의원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예. 어떤 의원은 의원들끼리 경쟁하듯 뭐 예.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인맥을 동원해서 세종시 없는 조례를 찾느냐고 사실 뭐 난리가 났었다.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도 하는데 그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래요? 그게 보니까 그 이제 국힘당은 네. 그 이제 연말에 이제 의원들한테 의원 평가를 하는데 아, 당내에서 정량 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 발의 건수를 갖고 하지 않는데 예. 유독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정량 평가라든지 그 정량 판단 뭐 의원들 자질까지도 그 조례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한다는 게 있어요. 조례의 발의 숫자라든지 뭐 정량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의원의 자질 평가를 한다. 그렇죠. 당에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도 다른 의원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다. 왜냐면 또 세종시는 또 초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보여야 되나?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런 평가가 있는 거는 유의미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없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정치 초년생들이 시의회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막 그리고 우리 태종은 초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표가 있다면은 좀 더 어디에 방향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계기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매니페스토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연말에 그냥 집중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보는 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이제 그거를 연말에 판단할 것 같으면 시의원들이 시정 활동하는 것도 가끔가다 뭐 5분 발언이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본회의장에 와서 진짜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체크도 이렇게 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100개 쓰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과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때 세종에는 없는데 그렇죠. 예.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스터디를 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뭐 커스터마이징은 그렇죠. 좀 해야겠지만은 당연하죠. 예.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상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거의 뭐 그래서 뭐 우리가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다 비슷비슷한 사회 체계가 비슷비슷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례안에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의원들끼리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 연명장에 네. 의원들이 자기의 조례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의원실 네. 찾아가면서 어. 같이 사인을 받고 면대면으로 면대면으로 네. 사인을 해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자결제? 전자 시스템으로다가 해가지고 일괄 그냥 마킹을 한다는 거죠. 한 번에 눌러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 검토하는데 뭐 1분도 그렇죠. 안 예, 걸려요. 예. 예. 만약에 이제 아까 말대로 뭐 빚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벤처마켓 예.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는데 또 그것 또한 의원들이 같이 공동 발의된 내용을 알고서 발의하고 같이 그렇죠. 예.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런 좀, 거 없이 하는 게 어차피 아쉽다. 발의했던 벤처 마케팅을 했던 좀 시민들한테 좀 의롭고 편리하게 좀 해야 되는데 발의자도 뭐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괄 마킹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또 이제 그 이순열 이제 의장님께서는 그 연판서를 받는 제도를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 의견이 많다. 의원들도 아, 의원들도 의원들도 그래서 사실은 그 주위에 이제 그 집행부라든지 의원들 몇 분한테 물어보니 사실 그렇게 해야지 얼굴 한번 본다. 또 다른 당 같은 당 의원들 말고 다른 당 의원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 아마 세종시는 그 연판서를 가지고 이제 이제 다시 사인을 직접 긍정적인 받는 부분도 거를. 있겠네요. 예, 예. 그치 돌아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의장님이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때 보였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좀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거의 종식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면대면으로 할 필요성도 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음 이야기도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그 전에 이제 또 재미난 게 나왔던 거는 그때 이순열 의장님이 이제 의장이 되면서 네. 그때 이제 그 시당위원장 민주당 예. 홍성국 의원이 이순열 의원이 의장했으면 좋겠다. 뭐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예. 제가 한번 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재차 질문을 직접 드렸더니 좀 그런 말 하기는 좀 그렇다. 다른 근데 의원들한테 물어봐라. 그런데 사실상 거기 민주당 당내에서는 순차적 뭐랄까 여러 가지 다선 선수하고 뭐 이런 걸 다 고려해봤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순열 근데 이제 의장이. 그게 이제 반쪽짜리잖아요. 2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좀 뭐 다른 사람하고 그렇죠. 한심하고 2년짜리를 하고 싶지. 예, 반쪽짜리 후반기 그렇죠. 이장을. 예,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을 준비하지 오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렇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근데 이제 어떤 일이냐 이제 이게 의장과의 간담회를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준비는 많이 하고 오셨는데 아직도 좀 뭐랄까 의사소통에서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네. 조금 질문하기 힘든 대답도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는 게. 근데 대답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안 해도 불편한 되죠. 거는 안 해도 돼야지. 그렇죠. 되지. 무조건 답을 해야 된다. 이거는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왕에 하는 거면 아주 톡 까놓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작했다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좀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의회 가면 맨날 원고 읽잖아요. 예, 예. 그 기자 브리핑 하면은 원고 쭉 그렇죠. 읽고 이렇게 하던데 그거를 계속하는 것보다 저는 참신했어요. 예, 좋습니다. 저도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고 100일이라고 거기 가니까 음료수도 하나 있고 예. 과자도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셨다 일찍 가셨던 것 같으신데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그 조례 발의가 92건이었는데요. 그것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네. 8개씩 발의한 분이 한 3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 의원 2분은 각각 하나씩만 발의를 했어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아까 연말에 정량평가 한다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힘에서는 뭐 많이 발의한 분은 한 7건, 그리고 예, 작게는 뭐 2건 이렇게 발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이 그 세종시를 위해서 많은 조례를 좀 만들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노고는 많이 했는데 우죽순 하는 거는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예, 예, 예.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뭐 시간이 됐으면 그렇게 해야죠. 예.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취재 활동은 계속 하시나요? 하여튼간 우리 세종 시민분들께서 추석 명절 한가위에 잘 쉬시고 네.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명절 지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와 당신 이무진 가수가 부른 노래로 이어서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어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제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눈물이 날까. 네, 이어서 우리 지역 정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조관식 박사님과 김동석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그냥 드라마틱한 밤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 다들 안 주무셨어요? 예. 나 저만 안 잔 줄 알았더니 다들 안 주무셨구나. 아, 우리 역시. 박사님 뭐 준비하시는 얘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서 안 할까 하다가 예, 예. 이거 반드시 짚어야 되겠다. 우리가 네. 탄소 중립도 그 선언을 한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대만 살다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랜카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예,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선거가 4월에 있다 보니까 후보자를 비롯해서 시의원 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지금 프랜카드를 다 걸고 있는데요. 이게 도에 좀 지나치더라. 네. 이 규제가 없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보면은 한 곳에 그냥 집중적으로 몇십 개씩 걸어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한 200장은 걸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중앙선관위에서 아예 지침을 만들어 주든가. 네. 그게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면 지자체에서라도 한 지역에 한 개씩을 단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두 개를 단다든가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네.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이제 말할 기회가 온 겁니까? 네. 오늘 제 시간에서 빼는 건 아니죠. 예, 예. 네. 얼마 전에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주관으로 네, 네. 정당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답니다. 예, 예. 아주 그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저는요. 예.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또는 그 이후라도 정당 현수막을 빙자한 현수막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네, 네. 좀 숫자를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좀 협조를 구했다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고 상당히- 훌륭하네요. 네, 바람직한 현상이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면서 봤어요. 네. 참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뭐 대전뿐이 아니라 세종도 많이 걸려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걸렸죠. 많이 걸려 있는데 저는 한 분의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예. 허태정 전 대전시장 현수막은 예. 고정 게시대에 딱 걸려 있어요. 그분만. 야, 네, 그분만. 허 시장님을 지지하시나 보네. 아니,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지정 거예요. 게시대에 예. 유료로 예.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기왕 걸으려면은 예. 왜냐하면 너무 안 걸면은 또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내년도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런 의향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거기에서 바람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네. 똑같이 막 하려니까 다들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안 걸지 하니 좀 딜레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고정 게시대에다가 신청을 해서 걸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범생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점잖게 예. 본인을 어필하지 않았나. 아유, 그 자체가 뉴스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안 걸어도 되죠. 네. 얼마 전까지 직전 그 시장을 하신 분인데 굳이 그걸 또 걸었다는 것 자체가 예. 좀 그러네요. 일단 우리 조 박사님은 걸었다는 저 자체가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난무하다. 네, 너무 남. 조 박사님 걸었죠? 저도 물론 걸었습니다. 몇 개 걸었는데 걸었어요? 몇 개 걸으셨어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지지자분들이 만들어서 걸어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저기 못 걸게 합니다. 아니, 지지자분들이 걸어줘도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 아니 그럼요. 거는 건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문제 누가 돈을 내든 상관없어요? 네, 네, 그건 뭐 지지자분들이 걸어주는 그게 이제 거라서.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그 현수막 유형 보니까 자기 혼자 걸으신 분이 있고 사이즈를 좀 더 크게 걸으신 분들도 네네. 있고 또 그 유력 정치인하고 같이 사진을 걸으신 분도 있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하고 한쪽 당협위원장 한쪽은 본인 예, 또는 뭐 지역 국회의원하고 한쪽은 본인 예, 그러니까 예. 양쪽에 거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렇더라고요. 작은 거 예. 우리 뭐 무슨 투자 뭐 분양하는 거 떴다방처럼 네네네 작은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작게. 싼 거 예. 그걸로 막 각 사거리마다 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개수로 예, 개수로 누린 거지 뭐 숫자. 물량으로 예. 아. 그런데 조관식 박사님은 30개 파악 안 해요 그러냐? 저는 파. 지지자가 걸었다잖아요. 네, 지지자가. 저는 어떻게 저는 파악했어요? 뭐, 어떤 파악 지지자가 안 어떤 걸었나도 모르는 것 네, 같은데 그것도 모릅니다 사실. 네, 그럼 한 어디에 300 뭐 조 박사님은 이렇게 보면은 네. 충청도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충청도 사람이죠. 그냥 아마 300개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 보통 예, 그럼 아니 지지자가 걸었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300개 300개 걸은 걸로? 예, 알고 그냥 추석 따뜻하게 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 뭐 저기 그렇겠습니까? 너무 그리고 안전 관리에 좀 유념해서 걸어야 돼. 이게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문제고요. 바람도 그렇고 시야도 가리고. 네네 시야 가리고 그게 문제. 운전에도 네네. 문제가 되는 경우. 지나가다가 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김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이즈도 좀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주고 좀 네. 세종시가 했었던 것 같이 당직자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자정 아주 바람직해요. 네, 그거 아주 네. 좋은 사례인 네, 것 같습니다. 바람직해요. 네, 시 관계자 법이 아직 훌륭하십니다.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예, 이어서 우리 김동석 박사님 준비하신 거 많이 네, 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따끈따끈한 소식. 예.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거죠. 예, 예. 올 새벽 2시 2시, 예. 정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됐습니다. 예, 예. 네, 뭐 우리 두 분 다 밤잠 안 자고 지켜보셨을 거고요. 네, 대한민국 네, 국민 다 네. 보셨을 것 우리는 같은데. 전국적인 뉴스고 큰 이슈라서 네네.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우리 지역에는 뭐 지금 대전 세종은 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체포동의안 때 가결 때 예. 가결됐을 때 가라고 썼던 의원이 있지 않느냐.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는 있는 것 같은데 충남 지역 확실히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충남 지역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민 의원이 본인이 밝혔으니까 예. 그분은 이제 좌표가 돼서 본인 스스로 나 좀 폭격해달라 하시는 것 같고. 어기구 의원도 그쪽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근데 이렇게 아직 얘기는 안 발표는 했잖아요. 본인은 아니 본인은 부르다가 그 사진까지 아주, 찍어서 냈잖아요. 자기는 자기는 아니라고. 네, 그런 것 같고요. 논란이 있고 네. 그분은 그다음에 여기 유성을의 그 이상민 의원. 거기는 확실하게 거기는 아니 본인이 가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멘트는 가로 돼 있어요. 모든 그렇죠. 멘트는 가로 예. 돼 있고요. 예. 여기 홍성국 의원이나 뭐 강준현 의원도 뭐 어떻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다 부르했다는 걸로 지금 네. 소문 나 있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요. 네. 분명히 하나는 짚어야 돼요. 예. 이게 국회에서 예. 의결이 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 중에 판사 출신도 수도 없이 많고 검사 출신도 많고 그런데 예. 예. 그걸 갖다가 일개 판사가 기각을 했다. 이게 사법 체계가 이게 엉망이라고 너무 깊이 생각해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뭐냐면 자, 법에 우리가 거기서 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체포 이게 동의안은 우리가 그 죄가 있냐 없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아니죠. 예, 당연히. 동의를 얻는 건데 네, 당연히 지금 아니죠. 우리 조 박사님 지금 정말 큰 그 잘못된 멘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삼권 분립. 여기까지만 하시죠. 삼권 분립. 우리 지역의 현안만 네, 네. 우리는 자, 좀 삼권 분립이니까 그건 하도록 사법부의 하고, 판단 존중하시라고요. 예. 세종시의 깡통 상가가 많다. 그건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예, 예. 요즘 지금 계속 다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또 네, 네. 재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실률이 큰 상가든 작은 상가든 해서 전체 보니까 60% 가까이 된다. 예. 그렇게 지금 전국적인 그 근데 점점 예, 예. 입주가 많이 되고 있고 예. 상권은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게 세종시가 느리지만.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그 불명예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 소규모 점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커지고 있어요. 아니 당연하죠. 일단 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많이 오히려 우리가 줬기 줄었어요. 때문에 네. 그러지 그래서 않습니다. 예. 다음 그다음에 그 6-3 생활권에 네. 학교가 세 개 학교가 신설된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올해 바른초등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하나 신설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025년 3월 달에는 산울초등학교, 산울중학교 네, 가칭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그 흔히 말하는 산울동이라고 지금 행정동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초등학교 세 개가 그 개설이 되기 때문에 통합에 학군 형성에 좋지 않나 그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네. 하나 이거 하고서 마무리 짓죠. 그다음에 이태구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지금 퇴임식 좀 있으면 하겠네요. 예. 네, 원래 어제 했어야 하는데 네. 뭐 어디 잠깐 출장 갔다 와서 대전시 행정부시장 네네 이태구죠. 행정부시장이죠. 네. 이태구 행정부시장이 내년도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네. 어제 10시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밝히진 않았죠. 출마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퇴임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연기됐어요. 오늘 11시로. 예. 연기한 배경이 무엇이냐 설왕설래 했었는데 어쨌든 결재가 밀려서 예. 못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후임으로 유득원 전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이 현재 국가기록원의 부장급으로 있는데 예. 그래서 내정이 됐답니다. 이게 동대중고등학교하고 경희대를 졸업했고요. 예. 하나 더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세종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날 북한 이탈 주민 이문금 추석 이문금을 해서 13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다가 지정 기탁을 했답니다. 예. 네. 그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 날 26일에 국힘당 세종시당에서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개최했답니다. 조치원 시장에서요. 즉 무슨 말씀이냐? 바야흐로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네네. 연말로 네. 들어가네요. 그래서 네네. 더 주변을 돌보는 경기도 어려운데. 네네. 그래서 지난 폭우 네. 또 태풍에 많은 상실감과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우리 이웃들도 한번 보살피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 뭐 마무리. 어쨌든 제일 따끈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예. 대표의 그 구속영장 기각.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속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지만은 죄가 없어서 구속을 안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죄하고는 무관하죠. 네. 네, 죄하고는 혹시나 그 죄가 판단은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서 기각된 게 하는 아니냐 걸로.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속을 해서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는 말씀이죠. 예. 인신 구속을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 이미 수사가 다 네.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서 예, 합쳤습니다.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예. 누구한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뭐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보고 하는 건가? 우리 조 박사님 정신 차려야 아니 우리 되겠다. 저기 김 대표님 오늘 좀 늦으셨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좋습니다. 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여기저기 거기 또 둘러봐도 아무런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니 왜 떠나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슬퍼져요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그래놓고 또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그럴수록 사람이 사랑이 안 보이잖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